안녕하세요. 팩트사주 백운도령입니다. 오늘은 이별한 연인들의 재회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별의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어떤 이별을 했느냐에 따라서 방법도 여러 가지이긴 한데, 제일 큰 요소는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외부적으로 일어난 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물론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별에 대한 모습도, 이별하고도 아직 내 마음에 이렇게 무언가가 많이 남아서 다시 재회하고 싶은 어떤 이런 심정, 이 심정 충분히 이해하죠. 이런 마음을 어떤 에너지가 잘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무속에서는 어떤 특수한 비방을 쓰거나 굿, 의식, 부적? 근데 이런 방법도 되게 좋기는 한데, 우선 심리적으로 본인 스스로들이 해야 할 그 심리가 되게 좀 중요해요. 이 심리를 잘 이용하고 심리를 잘 사용하면 제외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여건들, 조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이별하고 나면 대다수가 내가 잘할게, 내가 고칠게, 내가 너한테 맞힐게, 열심히 잘해볼 테니까 우리 다시,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굉장히 좋지 못해요. 이거 어떤 재회 만남에 대한 주권을 상대에게 일단 주는 거예요. 애원하거나 매달리거나 이런 식의 표현은 되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회 방법 중에는 각자의 심리를 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이별을 했느냐, 이 이별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하게 보면 첫 번째, 인연이 다 했다. 인연이 다 했다라면 더 이상 이거는 가능성의 여부가 없겠죠. 이건 그냥 봄 지나면 여름, 여름 지나면 가을, 가을 지나면 겨울,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기운인데, 어떤 한 기운이 끝나서 새로운 기운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포인트에 놓여서 이별을 하게 되면 거의 되돌리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나랑 진짜 끝난 건가? 나랑 정말 계절 바뀌듯이 바뀐 건가? 근데 본인들이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 원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두 번째, 조절할 것이 있어서 생긴 이별이다. 이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한테 잘 맞추고 왔다면 이별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별에 대한 목적지 바로 이전에는 싫은데 참아주면서, 이렇게 하기 싫은데 따라가 주면서 막 서로가 이렇게 맞추는 어떤 분위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자꾸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불만족 같은 것이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여러 가지의 타협을 해야 할 분위기 속에서 맞춰지지 않아서 깨지는, 이건 이제 조절할 것이 있어서 생긴 이별인데, 이럴 때는 이별하셨을 때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방금 전처럼 내가 잘할게, 이건 또 싫은데 억지로 이별이 싫어서 매달리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을 냉정하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아직 좀 남은 것 같은데, 나는 너한테 아직 말하지 못한 게 있고 너한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가 중심을 잡지 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좀 단호한 표현도 좀 필요하고, 뭔가 여지가 남았다라는 어떤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놓고, 그리고는 기다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권을 주지 않은 채 나도 이렇게 생각 중이고 나도 다시 이어가고 싶다. 상대가 헤어지자고 했다 하더라도 상대 역시도 헤어지자고 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대한, 또는 기억 속에 즐거웠던 거, 추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딱 내려놓고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되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그냥 조금 기다리면서 자신의 어떤 차분함을 잘 이용하면, 그리고 딱 보내야 할 문자들만 보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다시 한번 잘 해보자 라는 거에 대한 다른 말로 돌려 써야 돼요. 이게 바로 아직 너한테 못한 게 있는데,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도 되게 많은데, 내가 정리하고 다시 너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이런 멘트를 좀 사용하면, 그리고 좀 기다린다면 조절할 것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하고 타협할 것이 있어서 이별한 케이스에는 이런 부분이 잘 먹혀요. 세 번째, 부딪혀서 충돌의 의미로 헤어진 인연들이 있어요. 사건의 의견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부딪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이별에 대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타 이런 말에 어떤 표현이 필요 없고 잠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약이에요. 괴롭긴 하겠지만 잠시 동안은 일부러라도 안 만나는 게 아주 효과적인 부분이고, 부딪혀서 이별하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이라는 날짜가 온 거예요. 충돌할 이유가 생기는 어떤 그 날짜에 내 사주에 부딪힐 일이 있어서 충한 거거든요. 이때 충하게 된 것이 들어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충이 있다면 분명히 다시 합이 있어요. 명리에는 합, 평, 충, 파, 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기운에 이별이 들어오기도 해요. 요 기운에 합이 들어서 이별도 있고 형이 들어서 이별도 생기고 충이 들어서 이별이 생기기도 하고 파해도 물론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반대되는 의미의 어떤 기운이 들어올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가동하거든요. 그 포인트를 찾아서 그 시점에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잘 지냈지? 뭐해?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런 방법도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런 포인트들을 써본 적도 없고 지식에도 안 나오고 경험치 속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의외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연락한 것이 얘한테 연락 왔는데 뭐라고 대답하지? 하면서 고민하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의 키포인트가 돼요. 이런 부분을 잘 사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한테 있는 이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서로에게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어떤 외부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뭐 주변 사람 중에 누군가가 끼어들었어요. 그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전편에 말씀드렸던 원진이나 기문, 여기에 이제 인동법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없이 그냥 상황에 그냥 이렇게 끌려간 거죠. 그럼 이런 상황으로 끌려가서 결국엔 상황을 좋지 못하게 해서 이별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 부적이라든지 굿의식, 기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모든 분들의 이별 속에 쓸 수는 없고, 여기서 외부적인이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 들어왔는데 남자의 입장에서는 내 여자친구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기운의 여자친구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러면 비교하게 되고 상대를 저울질하게 되고 네 친구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새로운 인연법이 옆에 하나 끼게 되면 이건 인동법, 인간의 어떤 동법이 난다라는 의미도 써요. 그래서 에너지 주파수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에 끼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둘의 좋은 에너지 교환, 주파수가 맞았을 때 다른 지방방송이 끼는 것 같은 거, 이런 분위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 친구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간다면 그건 과거형이니까, 그런 일 때문에 헤어졌다면 이건 그 시기에 헤어짐을 조장하는 원한 깊은 원한살, 원한이 생기게끔 하는 원진살, 귀신의 문에 놓여서 홀리게 하는 귀문관살, 인간이 들어와서 어떤 좋지 못한 주파수를 뿌려대는 인동법, 이런 거거든요. 인동법에 놓여진 분들을 보면 보통 138, 이건 무속에서 여러 의미가 나오는 건데, 태어난 음력에 자기 태어난 날짜가 1일, 3일, 8일,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이런 날짜에 태어난 분들은 인동법이 자주 들어온다고 해요. 이건 명리에서 지칭하는 내용은 아니고 무속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무속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살을 인용해서 쓰시는 명리학자들도 인동법을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둘이서만 데이트를 못하고 친구를 불러들이거나 주변을 불러들이거나 어떤 팀을 자꾸 구성하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이 외부적 에너지를 들어오게 해서 둘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의식과 부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것보다 제일 자기 자신이 먼저 할 수 있는 게 명상하기예요. 기도하기고, 기도 명상은 자기 자신의 어떤 흐트러졌던 기운을 다시 올곧게 바로잡는 기운이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서 명상을 하시면 굉장히 좋죠.
근데 이 명상은 종교의 개념 없이 자기 자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거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기운을 쓰는 거죠. 더더욱이 좋은 건 일부러 명상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면 잠잘 때 나의 기운에 맞게 에너지를 가하게 하는, 이별한 것을 제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여기는 이제 원진기문 인동법이니까 이 기운을 물러가게 하는 거죠. 그런 기운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가 있는 음악 명상을 주무실 때 듣고 주무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회의 기운을 좋게 잘 사용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이별했을 때 각기 쓰는 법을 말씀드린 거고, 돌이키기 힘든 건 이유 없이 끝이다. 계절의 끝인 것처럼 어떤 방향성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것과 또 하나는 나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되었다. 이건 이제 자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본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아마 스스로가 미련조차도 안 생기고, 아, 이별이구나, 이별이 아프네, 이런 생각만 할 뿐 되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시는 거니까, 방금 전에 드렸던 어떤 조절할 것이 있어서 이별했다, 부딪혀서 이별했다, 어떤 외부적인 의미에 의해서 이별했다, 이렇다면 이렇게 방법대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고, 이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또 하나 특별하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미워지거나 어떤 사람이 너무 정말 재수없을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싫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그 인간 너무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속으로 욕도 하고 뒤지게 아파라 뭐 이런 어떤 저주도 붙고. 근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 안에서 주파수처럼 어떤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살을 날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쁜 것만 살을 날리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살을 날려요. 이건 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좋은 인연법에 좋은 살을 날리는 거예요. 인연법에 살을 날린다면 이렇게 만나는 동안 추억을 되살리는 거, 또 즐거웠던 걸 되살리는 거, 고마웠던 걸 되살리는 거, 감사했던 장면을 되살리는 거, 이런 걸 자꾸 떠올려서 일기를 다시 뒤져보는 것처럼, 아니면 메모하듯이 그 애의 좋은 점이 어떤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거죠.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어떤 부분이 되게 좋았고, 어떤 부분이 감사했고, 어떤 부분이 고마웠고, 이걸 자꾸 떠올리는 연습을 한다면 머릿속에서 에너지가 이별에 대한 통보를 하는 그런 에너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에너지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슬프고 괴롭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만 집중하다 보니까 더 멀어지는 어떤 극적이고 안 좋은 방향의 이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면서 좋은 살을 날리시면 재회의 방법이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